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EMPM 글로벌 박준수 대리 김민경입니다. 와.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일 가져온 주제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자동화 전략입니다. 왜 이 주제를 가져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시대가 변한 만큼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좀 더 좀 편리하게 어떻게 좀 더 전략적인지 좀 이런 것들이 좀 자동화된 기능, 약간 이 매체 안에서의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기능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가 광고 주님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물론 이제 매체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긴 하겠지만 이게 매체별로 정말 또 특징이 다양하게 자동화 전략이 많이들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광고주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광고를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좀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오늘 주제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자동화된 기능이 매체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네이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에서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AI가 광고 이 성과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광고 세팅을 할 때 AI가 직접적으로 높은 그 전환율이 높을 만한 키워드를 추천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재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될 때 어떤 소재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게 구글 GDN과 좀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요. 저희가 뭐 제목과 그리고 뭐 그 외 설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재 썸네일들을 등록을 하기만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고객들이 조금 클릭률이 높고 전환율이 높은지, 그러면 그 소재 위주로만 이제 광고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등록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등록만 해놓으면 그 중에서 AI가 알아서 트렌드에 맞게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최근에 네이버에 키워드를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기존에는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만 노출이 맞아요. 되는 형태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네이버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키워드와 연관성이 있는 혹은 좀 더 이 키워드 외에도 이런 키워드를 추천한다 하는 그런 탭이 좀 옆에 생겼어요. 아시죠? 알죠. 그 탭 좀 활용하고 계시나요? 근데 많이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노출 수도 같이 나와요. 월간 맞아요. 노출 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보시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데이터 보시면서 이런 데이터는 이런 키워드는 생각 못했는데 한번 뭐 테스트 해볼까? 라면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건기식 업종을 좀 하고 있는데 건기식 업종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로멜라인이나 멜라토닌 이런 등 다양한 그런 보조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또 다른 걸로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무래도 사실 엄청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지 하다가 이제 이런 추천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AI가 추천한 것이 바로 다이어트와 연관된 이 체지방 감량 추천 또는 뭐 복부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이 어느 특정한 부위를 언급을 하고 그 뒤에 다이어트가 붙는 또는 감량 와 같은 다이어트와 연관된 키워드를 알아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키워드들이 월간 이제 노출수가 좀 1000회가 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테스트할 만한 그런 키워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키워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확장 키워드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확장
파워링크 확장 검색 방식이 약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웹 검색 엔진 기술을 통해서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수집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 검색 로봇이 그룹에 있는 소재 또는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는 URL을 직접 방문해서 그 우리 사이트, 내가 등록한 사이트에 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보의 정보량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이버 검색 로봇이 인지하고 수집하는 그런 뭐 HTML 마크업 중에 뭐 제목이라던가 본문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동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수집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어트 보조제가 키워드가 오타가 났어요. 뭐 예전에는 다이어트 뭐 보조제가 오타가 나서 뭐 다이어트 뭐 예를 들면 뭐 보조제가 아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도 지금은 파워링크 확장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런 오타까지도 혹은 띄어쓰기까지도 다 잡아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이게 저 근데 약간 얼굴 빨개졌어요. 더워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듯 이제 말씀드렸던 키워드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면 이제는 아까 이것도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아, 네네네. 오타나 띄어쓰기나 맞춤법 교정 작업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한 번 더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김민경 마케터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확장 소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클릭률이 높은 것들을 AI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뭐 문구나 아니면 이미지 등을 알아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세팅 방법은 이제 이게 좀 근래 작년도 하반기에 나온 거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소재를 만들 때 파워링크에서 이제 소재를 만들 때 그냥 단일형이 있고 반응형이 있습니다. 이때 반응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그냥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원 업종을 제가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병이원 업종은 사실은 이게 좀 소재를 적용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노출되는 모든 시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원 업종은 그냥 사실 반응형을 하시기보다는 단일형으로 하시길 바라고 그냥 기타 이커머스 업종이나 아니면 기타 뭐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다양한 것을 테스트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AI가 조금 뭐랄까 성과가 좋다고 했네 그러면은 추후에 단일형으로 이것만 가져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A/B 테스트가 이 세팅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추천하는 문구를 못 믿었었거든요. 최근에 문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예시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로 검색 광고가 뜰까요? 네, 이게 확실히 저희도 광고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장에서 텍스트로만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일은 조금 이제 기타 뭐 이미지나 아니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검색 광고 플랫폼 내에서도 한번 보여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겠죠. 뭔가 AI 추천이라면 사실 믿음직스럽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보면은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예를 들면 프로모션이라던가 뭐 세일 뭐 예를 들면 30%라는 숫자가 꼭 기입이 되어야 돼 라고 작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교수님도 저희가 지금 둘 다 로그인이 좀 마음 급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품 내가 판매할 제품 그리고 또 내가 꼭 넣어야 될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내용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뭐 제품이면 내가 선크림 팔고 싶으면 선크림 밑에다가 프로모션 30%다 30% 프로모션 딱 쓰면은
그 아이디어 내기 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막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가 막 제안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 소재도 이용해도 되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결국에는 뭔가 그 기존의 뭐 전환이라던가 CTR이라던가 높았던 소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뭐 메타라던가 GDN 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연결돼서 광고에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여기에 이제 추가 팁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소재를 만드실 때 대체 키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목 부분과 설명 부분에 대체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텀블러라고 했을 때 그냥 텀블러 뭐 어디 판매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 텀블러라는 거를 대체 키워드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그냥 핸드폰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은 핸드폰을 이제 대체 키워드로 하면은 핸드폰 어디 판매점을 검색했을 때도 같이 노출이 돼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대체 키워드를 적용을 하시면은 그 검색어에 단에서 실제 그 검색 화면에서는 이제 볼드 처리가 되거든요. 글자가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네이버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 아주 그냥 야무지게 했으니 이제는 메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는 너무나도 이제 좀 AI 기능을 좀 잘 활용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어드밴티지 플러스 전략을 조금 당연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AI가 정말 뭐 타겟팅이나 아니면 입찰 또는 뭐 광고 소재 같은 것들을 정말 자동 최적화해주는 기능이고요. 특히 이거는 광고 경험이 적은 광고주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메타 광고가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세팅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어디는 노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뭐 타겟팅 이런 거 설정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전략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관심사 뭐 이런 그 탭을 통해서 굉장히 뭐 연령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타겟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광고 세팅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메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이트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냥 오픈 타겟으로 운영을 해도 그러니까 논 타겟으로 운영을 해도 알아서 AI가 학습을 해서 이 광고주한테는 이게 잘 어울리겠지 하면서 타겟에게 송출을 하고 매체에다가 송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좀 어찌됐건 저희가 SNS,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광고주분들께서 이런 내용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만 선택을 해서 난 인스타그램만 노출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도 인스타그램만 노출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메타 이제 뭔가 프로님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메타는 제한을 두지 않은 선에서 광고를 세팅을 하면 알아서 AI가 학습을 해서 어찌됐건 인스타그램의 효율이 좋고 인스타그램의 뭐 노출량이 많으면 알아서 인스타그램 쪽으로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뭐 매체를 좀 제한을 둔다거나 굳이 타겟을 이렇게 뭔가 우리는 무조건 30대만 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테스트적으로 전체 다 논타겟을 운영을 해보고 얘네가 어떤 연령대에 좀 좋은지를 좀 데이터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한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저는 한번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AI가 자동으로 이제 머신러닝 학습 효과가 굉장히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나졌고 훨씬 더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만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주셨던 거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 내용인 것 같아요. AI 자동 타겟팅 전략이 있는데 어드밴티지 플러스 어디언스 전략입니다. 이게 저는 정확히 좀 감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신규 이제 메타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픽셀 데이터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제 전환 캠페인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모수 자체가 없었는데 전환 캠페인은 주로 특정 타겟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출을 해야만 그 전환이 발생하거든요. 그 타겟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뭐 경쟁사 링크를 저희가 만약에 어떻게 걸어놨으면은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그저 트래픽 광고를 할 때보다는 사실 노출수나 도달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고객들이 반응을 했던 이력이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전환 캠페인을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 AI 자동 타겟팅 전략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타겟팅과 더불어서 이 AI가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좀 구매 전환율이 높은지 클릭률이 높은지를 알아서 이제 잠재 고객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 고객이 형성된 거에서 자동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기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메타가 추천하는 AI 뭐 그 기능들은 저는 거의 다 오픈을 해놔요. 좀 쓸데없는 뭐 예를 들면 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 음악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저는 메타 측에서 좀 제안하는 AI 기능들은 거의 다 활용을 합니다. 이 거의 가지고 있는 뭐 아무튼 네 말이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얼리 업종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주얼리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고비용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좀 전환이 많이 발생할까?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주얼리긴 하지만은 좀 그래도 좀 엄청 세련되라기보다는 좀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얼리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컨펌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25세에서 39세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된 메인 타겟층이라고 형성을 하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층을 좀 폭넓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광고를 메타 광고에도 처음 집행했을 때 이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의외로 40대 이상에서 전환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특정 타겟층이 좀 주요 핵심 타겟층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테스트 개념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동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메타 캠페인 중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전환 캠페인이나 뭐 트래픽 캠페인에서 전환이 났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외에 이제 잠재 고객들, 그 고객과 유사한 고객들에게 광고를 통출하는 그런 약간 캠페인인데 조금 더 전략적인 캠페인이죠. 전환 캠페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인 캠페인이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드밴티지 그 판매 캠페인으로 또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업로드된 거라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라이브 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그런 캠페인들 조금 더 활용해서 일반 그냥 우린 전환 캠페인만 판매 캠페인만 운영하지 않고 어드밴티지 뭐 쇼핑 캠페인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캠페인 전략도 좀 더 AI 학습이 되는 잠재 고객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아침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날씨가 추우면 되게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쉬어서 그래요. 해보겠고요. 죄송해요. 이게 메타에서 제일 AI로서 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머신러닝 기능이에요. 아, 그래서 좋죠.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그래도 한 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의 전부입니다. 이 AI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메타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메타 시스템한테. 그래서 머신러닝 최적화 될 때까지 얘네한테 맡기는 거예요. 얘네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정말 최적화된 광고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광고를 집행하실 때 광고 세트단에 들어가시면은 머신러닝 뭐 활성화 뭐 준비 중 뭐 대기 중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광고 세팅을 수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에 광고를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수정하시든지 뭐 타겟팅을 수정하시든지 그렇게 집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겁니다. 맞아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7일 동안 메타한테 맡기는 거예요. 메타야 너가 한번 학습해봐 라고 하면은 메타가 이 그룹 안에 있는 소재들이 어떤 타겟에게 노출하면은 좀 더 전환율이 높고 뭐 클릭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안에 이벤트가 50개가 넘는다 하면은 학습 중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은 나 이제 학습했으니까 다른 그룹 만들어봐. 또 다르게 변경해봐. 예산을 올려봐.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또 이제 다시 맡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습되지 않은 계속 머신러닝 중에서 뭔가 변경이 있고 막 타겟을 수정한다거나 예산을 수정한다거나 소재를 좀 추가한다거나 뭐 소재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메타가 나 지금 너네가 어떤 타겟에게 노출하면은 매출이 잘 나올지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계속 변경되다니 하면서 점점 기간이 늘어지고 학습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한된 머신러닝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준수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동안은 최대한
되지 않고 내가 세팅한 그대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좀 수정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구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도 역시 이제 메타와 좀 동일하게 외우시죠? 우리도 막 오랜만에 사람이랑 말을 많이 해요. 또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구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사실 좀 이게 좀 메인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PMAX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실적 최대화 전략이라고도 캠페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 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AI가 유튜브, 디스플레이, 검색, 쇼핑 광고를 하나의 캠페인으로 통합을 해서 최적화하는 이런 캠페인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구글은 정말 여러 가지 제휴 지면이 있어요. 그 중에 유튜브가 좀 메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영상 광고에서는 그리고 그 외에 디스플레이나 검색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간단합니다. 등록만 하면 아까 그 네이버 그 반응형 그 소재처럼 얘네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면에도 다 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문구를 등록만 해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역시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최적화 전략을 학습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타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전환율이 좀 높은 채널을 되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팅 방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캠페인 설정을 하실 때 그 실적 최대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어떤 광고 매체든 간에 저희가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캠페인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이커머스다 그러면 이 전환을 하시면서 구매나 또는 문의나 아니면 앱 다운로드 등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거기서 그 전환 실적이 나오게끔 하면은 이제 AI 자체적으로 이 전환으로 발생했을 때 좀 많은 그 전환 성과가 발생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저는 모든 걸 다 사례 준비해 왔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이커머스가 아니라 좀 DB 업종이긴 합니다. 온라인 화상 영어 교육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PMAX를 활용을 해서 보이는 이제 영상 소재나 아니면 이미지 소재 등이 전부 다 있고 자산모를 운영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광고를 좀 집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서 저는 이제 PMAX를 강력히 제안을 드렸고 비록 소액이긴 했습니다. 소액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홈페이지 유입자 수를 보니까는 전월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큰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PMAX 전략이었습니다. PMAX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좀 약간 조금 공부해봤는데 예산을 너무 낮게 해도 사실 이 PMAX 이 캠페인 자체에서 학습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5만에서 10만 원 정도가 최소치를 좀 두고 계속 테스트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테스트를 사실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빨리 소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광고가 오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멈추고 그럼 다음날 또 멈추고 이러면서 저희는 언제 최적화돼?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만 AI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그 테스트 기간 테스트 모수가 쌓기도 전에 이제 끝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 예산 최소 5에서 10 정도는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글에서 AI 기능이 어떤 게 있죠? 키워드 확장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네이버가 이제 네, 맞습니다. 네이버와 동일하게 그 구글 역시도 AI 자동 키워드를 좀 추천해주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팅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구글 광고 관리자에 접속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 플래너 영역이 있습니다. 좌측에. 그래서 그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추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네이버 추천과는 조금 다르게 키워드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영역에 들어가서 키워드 추천을 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각 매체별로 뭐 다양한 매체는 아니지만 가장 우리 메인 매체 뭐 네이버 그리고 또 메타, 구글 관련해서 AI 자동화 마케팅 전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너무 알찼어요. 감사해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좀 알찬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제 AI의 기능을 좀 활용한 그런 좀 네, 시대가 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일 방송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각자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박춘수 마케터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